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술마녀의 단주일기 4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이 밝았네요. 어느새.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첫 시간이니만큼 새해 첫 시간이니만큼 인사 원래는 한복 입고 곱게 한복 입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그 한복 입는 거는 설날로 미루고요. 간략하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건강하게 무사히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씩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길 저도 간절히 같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정성으로 봐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 47번째 단주일기예요. 어느덧.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 치유 낱말. 그 마음 무엇인지, 그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오늘 제가 크게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잡는 게 힘들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 마음이 맨날 이렇게 늘상 요동칠까? 그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렇게 말처럼 안 될까? 쉬운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도대체 뭘기에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사랑만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 참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여러분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세 가지 이 네모칸을 가져왔어요. 마음은 네모다. 마음은 네모다. 마음은 뭐 삐리리다. 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풀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 조그만 네모죠. 몇 글자일 것 같아요? 네모가 작으니까 아마 한 글자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혼술 마녀인 제가 생각하기에 마음 미장공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 마음은 두구두구두구 마음은 밥이다. 마음은 밥이다. 제가 생각하는 마음은 밥이라는 말로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속성과 마음이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변화무쌍한지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하는데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른지를 밥이라는 말로 제가 풀어볼게요. 제가 지금 점심에 아이들하고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김장김치 새로 꺼내서 먹었어요. 지금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인간이 하루 세 끼, 삼시세끼 먹잖아요. 물론 한 끼 드시는 분도 있고 건강이나 뭐 다른 식이요법 때문에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 끼 드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드시지만 그 모든 분들 생명체가 마찬가지로 이 밥이라는 거 한 번을 드시든 두 끼를 드시든 세 끼를 드시든 지금 제가 삼겹살하고 김장김치를 만나게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11시 반에 저희가 보통 점심을 먹는데 아이들하고 저는 그러면 3, 4시쯤이 아주 피크거든요. 그때가 가장 허기지고 배고프고 입이 궁금한 정도가 아니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배고프단 말이에요. 잠시 배불렀던 그때를 잊고 이 배는 다 소화를 시킨 나머지 또 배가 고픈 거예요. 밥때가 되기도 전부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픔, 허기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은 밥인 거예요. 한 번 먹었다고 한 번 배 불렀다고 아무리 진수성찬의 7첩반상 뭐 12첩반상의 수라상 같은 임금님 수라상 같은 상을 저희가 대접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때뿐인 거죠. 돌아서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가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밥처럼 항상 배고프고 굶주리고 허기 주는 게 마음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와 제가 연결해서 마음은 밥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잡는 게 힘들고 잠시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 있다가도 바로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면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특히 아이들이나 이제 주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특히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남편 포함해서 어린 아이들이 배고프면 정말 그 난폭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고프다는 소리, 입이 궁금하다는 소리 들으면 제가 어쩔 줄 모르고 빨리 준비하고 점심 했지만 저녁 메뉴 오늘 저녁은 뭘 할 거냐면 콩나물밥 아니면 닭 한 마리 사서 닭 한 마리 스타일로 이렇게 좀 맑게 간장이 아니라 감자 넣고 이렇게 국물 담백하게
하고 구수하게 해서 닭 한 마리를 할까 제가 지금 두 메뉴를 가지고 고민 중인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메뉴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배고플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은 밥처럼 그런 존재란 거예요. 의미에서 제가 마음은 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도 저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마음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이거 못 맞추실 것 같은데 이건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글자. 마음은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주생활, 의생활이랑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 그러니까 청소, 목욕할 때. 제가 이제 유튜브 이거 촬영 끝나고 나서 대청소를 하려고 다 이제 세팅을 해놨거든요. 청소기 하고 물걸레 할 거 해놓고 웬만큼 다 방 정리 정돈을 해놓고 지금 이제 찍고 편집해서 올리자마자 이제 청소기를 돌릴 건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 청소할 때 그 머리카락, 청소할 때의 머리카락, 그 다음에 목욕이나 샤워 머리 감았을 때의 머리카락. 그러니까 청소하는 순간에 그 흩어졌던 머리카락이나 뭐 저처럼 긴 머리는 장난 아니겠죠? 짧은 머리도 마찬가지고 몸에서 온갖 떨어지는 그런 채모나 이런 머리카락들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많아도 그렇지만 그걸 다 이제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걸레질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얼마큼 유지돼요? 여러분 뭐 매일 하루에 2번씩 청소기 돌리시나요? 저는 그렇게 절대 못하는데 저는 솔직히 아이들이 그러니까 기어다닐 때는 매일 걸레질을 했는데 주부님들도 뭐 제가 요즘 주부님들은 원체 깔끔하시고 똘똘하시고 하니까 당차고 야무지게 아이들 다 관리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게을르고 저 나름의 규칙이랄까 제가 이제 버틸 수 있는 체력 안에서의 그러니까 꼼수 지혜랄까 그런 거가 뭐냐면 기어다닐 때는 애들이 다 바닥도 핥고 하기 때문에 다 먹어보잖아요. 빨고 먹고 만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걸레질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직립보행을 한 순간 걸어 다니기 순간 두 발로 뚜벅뚜벅 자기 힘으로 걷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그 횟수를 되게 많이 줄였거든요. 집어먹거나 빨아먹거나 뭐 장판이나 방바닥을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줄이긴 했었는데 뭐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머리카락 마찬가지로 그때뿐인 거죠. 그 청소가 얼마큼 유지돼요? 청소 깨끗한 상태, 정리정돈이 된 상태가 얼마큼 유지되나요? 여러분 댁에서는 원체 깔끔하신 분들은 뭐 그 찍찍이 같은 거 붙어서 머리카락 하나하나 뭐 띄고 하시는 분들은 그 상태가 좀 오래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제가 생각해 저희 네 식구가 비비고 다니니까 이 집콕 시대에 어마어마하거든요. 잠시 잠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이나 방마다 방바닥에 머리카락도 잠시 잠깐이고 청소 그러니까 욕실 두 군데에서의 욕조나 뭐 샤워기나 변기 수건이나 세면대 위에서조차도 아주 잠시 잠깐인 것 같아요. 긴 머리, 짧은 머리, 꼬부랑 머리 다 섞여가지고 한 시간도 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청소의 상태가 욕실이나 이렇게 거실이나 그 주거 공간이나 그 세면대나 이런 그 샤워하는 공간에 머리카락 하나가 그 하나만 있어도 되게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그 머리카락처럼 떨어진 머리카락처럼 청소에 떨어진 머리카락처럼 아니면 청소를 앞둔 머리카락처럼 그런 존재가 그런 것이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잠시 잠깐 깨끗해지고 금방 또 더러워지고 금방 거슬리고 금방 그 참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불편해지고 저거 치워야 되는데 저거 누가 치울까? 쟤는 이렇게 샤워를 했으면 머리카락 좀 정리정돈 하고 가지.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 마누라는 이 긴 머리를 갖다가 긴 머리 하나가 얼마나 지저분한데 그거가 더럽고 지저분한 줄 모르고 왜 그랬을까? 참 머리카락이라는 게 신기해요. 여기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저 긴 머리를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아름답기도 하고 그 머릿결을 만지기도 하고 엄마 냄새,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가 또 머리에서 또 머릿결, 머리카락에서 정수리 이런 데서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이런 머리카락이 몸에서 분리해서 떨어진 순간 굉장히 더럽고 아주 거슬리는 그런 더러운 오물 같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한 속성 중에 하나가 저는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음이라는 걸 정의 내려보자면 좀 길죠? 이 네모가 좀 길어요. 이 마음은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셔요. 제가 저 혼술마냥에 도대체 마음을 뭐라고 또 정의를 내릴까? 제가 생각하는 마음은 잘 보이시나요? 마음은 싱크대 배관이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집밥을 그러니까 외식도 종종 하지만 집에서 밥하는 거 그래서 밥해서 같이 나누는 거 이거 좋아하기 때문에 밥을 진짜 많이 해요. 삼시세끼 거의 하다시피 하고 뭐 간식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싱크대에 배수 그 음식물 쓰레기 걸르고 나서 이제 배관을 따라서 이제 음식물 그러니까 물이 이제 찌꺼기들이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오늘처럼 삼겹살이나 구워 먹거나 아니면 생선 뭐 고등어를 자반을 굽거나 뭐 다른 어떤 요리 뭐 제육볶음을 하던 뭘 하던 김치찜을 하던 기름이 동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용유든 아니면 동물성 기름이든 그러니까 그런 거 물론 종이로 일부 닦아내고 설거지를 한다고 해도 그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 배관을 타고 찌꺼기들이 기름 찌꺼기들이 그래서 어느 순간 물이 잘 콸콸콸 내려가지고 슉슉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계속 물이 안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또 막히나 싶어가지고 이것도 들이붓고 뭐 트레펑 들이붓고 배관 뚫리는 온갖 거 뜨거운 물도 부었다가 랍스도 부었다가 그다음에 또 온갖 그 블로그나 지식인들한테 네이버 지식 뭐 그 포탈의 지식인들한테 물어보고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 배관을 또 해체하고 저희 이렇게 고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해도 그때뿐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뜨거운 물을 부으면 기름이 다 녹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알고 또 이쪽에 또 전문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배관이나 이쪽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이로 녹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약품이나 이런 걸 써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또 인터넷 뒤졌죠. 온갖 블로그에 또 소개된 배관을 어떻게 뚫는지. 그래서 이제 배관 전문으로 하시는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압축기 같은 걸로 이렇게 긴 압축기 같은 걸 해서 석션이라고 하던데 그걸로 순식간에 제가 막 이렇게 막 온갖 몇 날 몇 주 동안 고민하는 거 순식간에 딱 해주시는 거예요. 10만 원에. 그래서 10만 원을 지불하고서 제가 밥을 열심히 한 대가로 그 배관이 막혀버려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고쳤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더 조심해서 설거지하고 조심해서 음식 준비하고 다듬고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 1년, 2년이 지금 지났는데 요즘 보니까 요즘 다 집에서 다들 식사들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음식점 가는 것도 이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죽했겠어요. 좀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러면서 딱 떠올랐죠. 그래. 마음이 그런 거지. 내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도 그렇고 싱크대 배관처럼 그때 조심해서 일이 딱 터졌을 때 막혔을 때 마음이 막혔을 때 어떤 더러움이나 찌꺼기로 막 찌든 때가 쪄들어가지고 소통이 안 될 때 그때 막 또 이렇게 응급 처방을 하던 도움을 요청하고 해가지고 고치잖아요. 고쳐놨지만 그 마음은 그때뿐이고 그 마음 먹은 그 순간뿐이고 벌써 또 방심하고 또 어떨 땐 또 막 함부로 막 기름도 막 버렸겠죠 제가 저희 집 CCTV 돌려보면 그런 일 아마 등장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겠지만 아마 그런 일이 있었겠죠. 하여튼 그런 원인들이 쌓이고 여러 방심했던 거 조심하지 못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배관이 또 막히고 때가 끼고 그게 또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어떤 세제나 어떤 약품이나 어떤 기구나 뭐 칫솔질을 하든 뭘 하든 그걸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딱 싱크대 배관처럼 그때그때 조심해서 소통해서 내려보내고 이렇게 위아래가 그러니까 저희 집이 막히면 뭐 역류하거나 지금처럼 한파가 심할 때는 동파, 한파 이럴 때는 저희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큰일이 되는 거잖아요. 역류하거나 다른 세대까지 다른 남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잘 신경을 못 써서 그래서 그 배관을 보면서
그래, 마음이 또 그렇지. 내가 또 방심을 하기 시작하나 보다. 내가 또 조심하지 못했나 보다. 이러면서 저 자신을 또 되돌아보게도 되고. 그래서 마음이 딱 밥이고 머리카락이고 싱크대 배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리카락 마찬가지죠. 세면대에 저번에 제가 세면대도 이렇게 뜯어가지고 고쳤는데 머리카락이랑 찌꺼기들 다 막히면 또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세면대에 물이 안 내려가는 상황 식사하셨나요? 식사하셨기를 그 얼마나 불쾌하고 더럽고 이렇게 막 토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런 더러움 때문에 그 깨끗하게 내려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 머리카락 끼어 있는 엉켜 있는 오래 엉켜 있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머리카락 뭉태기 그런 것들이 마음 같아요. 제 마음 같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풀어내지 못하고 그때 닦아내지 못하고 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그때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때 그 순간순간 녹여내지 못했던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엉킨 머리카락처럼 그 다음에 하수구 배관이 두껍게 그러니까 건강도 그런 거잖아요.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이 다 혈관의 문제잖아요. 혈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막히고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과 몸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마음은 밥이고 또 우리 머리카락이고 떨어진 머리카락이겠죠. 머리카락이고 싱크대 배관과 같다.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리수거 되게 힘드시죠? 주부님들보다는 가족 1인 가구든 그 세대주인분들, 가구주인분들, 가족인 분들, 아니 직장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되게 분리수거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택배나 이런 거 계속하고 그다음에 일회용품으로 많이 먹고 배달 포장해가지고 먹기 때문에 진짜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비닐이든 그다음에 알루미늄이든 장난 아닌 거예요. 아니 어제 분리수거 한 것 같은데 또 꽉꽉 차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저희처럼 신문 2개 뭐 이렇게 주간지 이렇게 보면 뭐 꼭 장난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분리해서 수거해도 또 차오르고 또 차오르고 그러는 게 마음의 저는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어렵고 마음을 잡는 게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때뿐이라는 거. 그래서 마음의 그 유통기한 제가 유효기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 사람의 마음 그릇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이제 유통기한이 뭐 2주일, 한 달 아니면 어떤 식품도 다 다르잖아요. 2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는 게 있는가 하며 막걸리나 그러니까 술도 심지어 술조차도 소주의 유통기한이 다르고 제일 짧은 게 막걸리 아닐까요? 그런 생막걸리 같은 거 막걸리만 일주일에서 열흘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물건도 우리 마음도 다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마음의 유효기간은 제 마음 내 마음의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 두께 이 넓이에 따라서 이제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의 유통기한 유효기간을 이제 늘리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고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마음을 고칠 수 있나요? Yes or no. 어느 쪽이세요? 마음을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없다. 다 다르시겠죠? 의견이 다 다르시고 자기 살아온 경험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마음은 고칠 수 있다. Yes. 고칠 수 있다. 근데 아주 잠깐. 오로지 그때뿐. 그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이랑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유효기간, 유통기간을 늘리는 거는 저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저한테 금방 요동치고 금세 까먹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유효기간 늘리고 마음의 그릇을 이제 키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이라는 거를 제가 마음, 우리말로 마음, 한자로 마음심, 영어로는 영어와 우리 동양 한자 문화권이 다른 게 영어는 마음을 하면 마음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마인드라고 하기도 하고 하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머리에 있다. 마인드 머리에 있고 하트 어디에? 심장이잖아요. 심장. 이 심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마음심 심장. 몸의 중앙 가운데. 그러니까 하트가 여기 있지 않잖아요. 하트는 여기 있잖아. 하트가 여기서 나오지 않잖아요. 하트를 어떻게 해요? 표현할 때 하트 여기서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트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하트를 머리에다가 하트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하트, 가슴, 심장, 그 다음에
그 마인드는 머리, 정신 뭐 이런 쪽을 이렇게 마음을 하면 이 두 가지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은 약간 통합적인 사고 체계라면 서양은 이렇게 분석적이고 이분법적이라기보다 이분법적이죠.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으로 나누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감정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하여튼 동서양의 이게 사고 체계의 차이인데 우리 동양식의 마음이라는 건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는 거죠. 두 가지를. 마인드와 하트를 합한 게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정의로도 사전적 정의로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그런 어떤 괴로운 마음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하여튼 마인드와 하트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게 동양적인 마음이고 심인데 이거 가지고 너무 어렵고 애매하고 의견이 갈리고 그래서 좀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참 개념적으로 풀기가 마음이 뭐다 딱 하고 보여줘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딱 떠오른 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진선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아니라 거기서의 진선미도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최근에 미스터 트롯도 진선미가 있고 미스트롯도 진선미가 있었는데 그 진선미를 왜 계속 우리는 내세우고 어떤 대회나 지금 현재 2020년, 21년까지 진선미라는 왜 말을 많이 쓸까? 이거는 진이 가장 1이고 선이 2이고 미가 3이고 이거는 말이 사실은 안 되는 말이고요. 그 개념 자체를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잘 그릇되게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선미는 저는 하나이고 진선미가 진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본래 영역, 참마음. 그 진은 뭐예요? 참진이잖아요. 올바르다, 참되다, 그 참진. 선은 착하다, 좋다. 그다음 미는 아름답다, 따뜻하다. 그러니까 저는 진선미라는 게 올바른 마음. 그다음 선은 착하고 좋은 마음. 미는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인데 이 마음은 그러니까 이 진선미라는 것은 원래 본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뜻이라고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개념을 연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딱 이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새해니까 새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찾아보다 보니까 본디 맑은 마음이라는 게 진선미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뭘까? 이 본디 맑은 마음 떠오르는 단어 있으실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마음과 관련해서 양심. 양심이란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양심이 있네 없네. 양심에 꺼리네.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네. 양심에 걸리네. 그런 건 누가 알죠? 그 양심이라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죠? 그러니까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굴까요? 저잖아, 저 자신. 양심에 꺼리는 거, 내 양심에 꺼리는 거지. 저 사람 양심에 꺼리는 게 아니잖아요. 양심이라는 건 내 속에 있던 본디, 맑은 마음, 좋은 마음. 그게 저는 양심이라고 보고, 그 양심이 바로 진선미를 합한. 진선미는 뭐, 삼위일체처럼 하나인 개념이라고 봐요. 어떤 우열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선우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 좋은 게 착한 거고 착한 게 아름다운 거고 물건을 봐도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게 맛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상처가 없는 게 사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도 제대로 상처가 없는 거, 그 모양이 반듯한 게 맛있고 그게 값을 치고 그다음에 그 사과로서 인정을 받잖아요. 제 값을 받고 제 구실을 갖고 가치를 갖고 그 찌그러진 사과 그다음에 막 흉이 많은 사과 떨어뜨려가지고 멍이 그 시커멓게 든 사과를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지 않고 맛도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선미는 하나의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개념이라고 봐요. 그게 본디 맑은 마음이고 줄여서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연결하고 싶다 했는데 오늘 딱 양심이라는 개념하고 딱 어울리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지 뭡니까? 너무 기뻐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양심이라는 말을 이제 좀 찾아볼게요. 오늘의 마음은 양심. 제가 생각하는 마음은 양심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래 생각했던 게 양심의 양자는 이제 어질양이라고 하잖아요. 어질을 량인데 앞에 쓸 때는 이제 두음 법칙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의 뜻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어질다, 좋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착하다, 곧다,
또한 길하다. 그러니까 길흉하복할 때 길 있잖아요. 좋은 거, 이렇게 운수가 잘 풀리는 거, 길하는 거. 흉한 게 아니라 길하는 거. 엄청 좋은 뜻이 다 양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질도 좋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착하다, 곧다, 길하다. 이보다 좋을 수가 있나요? 이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응? 사건에 있어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어질 인자, 바를 정자, 길할 길자, 고들 직자, 정직하다. 그 다음에 아름다울 미, 착할 선, 참진, 진선미, 어질인, 바를 정. 온갖 좋은 개념이 어질양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한자 어질양이 갖고 있는 1번부터의 쭉 뜻이에요. 엄청 좋은 거죠. 양심이라는 게. 양심이라는 게 단순히 양심의 꺼리다, 죄책감을 느끼다. 양심의 사전적 뜻은 이래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군요. 분명히 이게 양심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의 행위, 자기 자신, 나의 행위, 타인의 행위가 아니라 양심이라면 자기의 행위, 저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맞죠? 양심은 타인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양자가 이런 뜻이 있는데 원래 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는 게 양심이래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사물의 가치랑 양심이랑 무슨 상관이지? 그죠? 사물의 가치랑 양심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나 선악을 분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라는 말은 저 공감하고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사물의 가치를 변별해? 양심이 왜 그거에 무슨 상관이지?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의문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양자가 원래 어원이 상형 문자인데 곡물 있잖아요. 곡물, 뭐 조, 수수, 차, 뭐 쌀 전에 온갖 오래된 작곡들 딱 붙어 그런 곡물류 중에서 특별히 더 좋은 것만을 골라내기 위한 어떤 기구가 있었대요. 그 기구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기구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검색해서 안 나와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옛날 그 고대 그 곡류 중에서 특히 좋은 것만을 골라내기 위한 그런 기구를 이 양자가 상영했다고 해요. 그래서 좋다라는 뜻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른 어원은 무슨 회랑 집과 집을 연결하는 복도식 회랑을 상영한 거라고 하는데 그거랑은 지금 뜻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곡물을 좋은 것만을 분별해내는 골라내는 어떤 기구다. 그래서 좋다라는 뜻으로 이 뜻이 확대됐다. 이 말이 훨씬 더 타당하고 그러니까 와 닿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양심이라는 말과 병행해서요. 그러니까 적용해 볼 때. 그래서 사물의 가치를 변별한다는 뜻이 이 양심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정의에 포함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곡물을 좋은 것만 골라내는 쭉정이도 있을 수 있고 벌레 먹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콩이나 콩 쫙 상에 펴놓고 골라보셨나요? 좋은 콩만을 선별해가지고 떡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콩국수도 하고 뭐 하잖아요. 비지도 하고 하는데 콩이든 어떤 곡물이든 간에 그거 쫙 펴놓으면 콩이 다 콩이 아니잖아요. 보시면 제가 그 콩국수 만드는 이야기, 그러니까 비지찌개 만드는 이야기도 지난 여름에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콩을 다 보면 모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거, 그 다음에 벌레 먹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비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쭉정이들. 이런 거를 다 골라내고 특별히 좋은 것만을 골라내는 게 그게 바로 양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좋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곱고 이 세상 좋은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개념이 어질 양자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 왜 마음을 잡는 게 왜 어렵냐면 그리고 양심으로 돌아가는 거 양심을 회복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 양심에 꺼리는 일을 우리가 왜 자꾸 하냐면 그 양자 안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용사, 부사, 그러니까 동사로서는 그런 뜻이 있다면 부사로서 쓰일 때 양자가 어떤 뜻이 있냐면 한자에서 잠시, 잠깐 이런 뜻이 있대요. 양자에 저 몰랐어요. 저만 몰랐나요? 여러분 아셨어요? 양자에 어질 양자에 잠시 잠깐이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진실로 참으로 이런 부사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보자면 마음이란 양심인데 이 마음이란 흔들리는 마음이지만
본디 맑은 마음이 양심인데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저 안에 있는 건데 제 안에 각자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건데 이 어질고 좋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고든 이 기란 심지어 길하게 행운 기라는 게 뭐예요? 럭키잖아요 영어로. 그 기라는 게 왜 어렵냐? 그런 상태가 잠시 잠깐이기 때문이죠. 양심이 양심적인 상태에 있을 때 잠시 잠깐인 거예요. 잠깐 한눈을 팔거나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더하기 빼기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될지 순간적으로 파파팍 우리가 본능적으로도 생각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짱구를 굴리고 그런 어떤 꼼수를 쓰고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을 없나 요령을 막 깨달으려고 막 하잖아요. 이런 좋은 상태에 어진 상태에 아름다운 상태에 착한 상태에 훌륭한 상태의 마음은 잠시 잠깐 이렇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요 소리 나는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양심인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지만 그래서 마음의 유효기간이 이 잠시 잠깐인 마음의 유효기간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그릇을 막 마음을 두드려 마음이 요만하다면 쏘갈딱지가 요만하다면 이 쏘갈딱지 마음 이 마음에 키워야겠죠. 두드려가지고 이 두껍고 꽉 뭉쳐진 마음 소통이 안 된 이 마음을 막 스스로 단련해야죠. 세기연질해서 단련해가지고 마음 그릇을 넓히고 단단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숙제고 특히 새해에는 더더욱 뭐 갈등과 이런 것들이 지금 반목과 이런 게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더더욱 이 양심 그리고 올바른 마음 본디 아름다운 이 착한 마음을 우리가 얼른 정신을 퍼뜩 차리고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은 고치는데 우리 고장난 마음을 고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연습하고 또 연습할 수밖에 없고 한번 알아차리는 순간 퍼뜩 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 막 칼질하다가 퍼뜩 정신이 들어서 딴 생각하거나 나쁜 마음하고 제가 이제 도마에서 칼질하다가 꼭 손톱을 베거나 다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딱 퍼뜩 내가 딴 생각했구나. 내가 딴 마음 먹었구나. 내가 미운 마음 먹었구나. 어질지 못한 마음, 인색한 마음, 굳지 못한 마음을 먹었구나. 그렇게 알림기를 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제가 모르는 어떤 그 기운에 의해서 그럴 때 빨리 지체 없이 알아차리고 또 연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마음과 몸과 말이 연결된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잖아요. 일체 유심조. 불교 용어 아니더라도 모든 것은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내 마음이 지어내는 거다. 당신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양심처럼 내가 지어내는 거잖아요. 내가 지어낸 지옥에서 오늘 하루 사실 건지 내가 만들어낸 천국에서 오늘 사실 건지 누구한테 달려있을까요? 누구한테? 저한테 달려있고 여러분 각자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으로 살 것인지 마음의 노예로 살 것인지 노예처럼 끌려가고 시키는 것만 하고 살 것인지 주인으로 스스로 해나가고 내 마음의 주인에서 나를 이끌고 갈 것인지 내 몸뚱아리를 이끌고 갈 것인지 내 몸뚱아리를 질질 끌고 갈 것인지 나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미운 마음으로 못난 마음으로 갈 것인지는 누구한테? 저한테 여러분한테 달려있다는 거. 일체 유심조이면서 마음에 우리가 주인으로 올 한 해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고 저도 그렇게 연습도 하겠습니다. 연습하고 같이 여러분과 같이 연습하고 잘 안 될 때 또 이야기 나누고 또 댓글로도 그 해본 이야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험담 같은 거 많이 들려주세요. 저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른들이 항상 마음 설거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드라마에서 봐도 뭐 시대극이나 사극에서 보면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어떻게 우리의 그 부모님들은 조상님들은 그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마음이 복잡한데 어떻게 하셨을까를 제가 혼자 술 마시는 여자 제 책에
쓴 게 있더라고요. 이 마음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담았어요. 이 책에 술은 도구였었고 마음의 얘기를 많이 담았는데 174에서 175쪽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과 이 글 나누면서 오늘 마음 치유 낱말 마음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마음을 박박 닫지 못하여. 왜 옛날에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벤슬에 갑자기 불현듯 멀쩡히 정리해 놓은 그릇 다 꺼내고 깨끗해 보이는 이불 호청 다 뜯어서 우물가로 냇가로 휘청휘청 가셨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으면 그 마음 꺼내서 이불이랑 그릇이랑 대신 닦았을까요? 맑아진 마음 그릇에 담아 먹이고 푸근해진 마음 이불로 덮어주려고 그렇게 박박 벅벅 닦고 또 닦았나 봅니다. 예, 이렇게 마음에 대한 마음 설거지하는 이야기를 제가 할머니, 엄마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할머니의 엄마, 할머니 생각하면서 썼던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그때 마음 설거지 빨리 하면서 밥도 머리카락이고 싱크대 배관이었던 이 마음을 잡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즉시 잠깐이라 그랬잖아요. 좋은 마음의 상태는 빨리 알아차리고 지체 없이 하면 아침에 이렇게 김장김치 썰다가 제가 딴 생각 딱 하는 찰나 그 줄거리 부분이 바닥에 딱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김장김치 또 양념 가진 양념하고 고춧가루 막 많으니까 바닥이 벌써 얼룩이 벌겋게 물들잖아요. 김치 얼룩이 금방 잘 밴다고요. 나무 바닥이나 어디든 간에.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그릇을 키우려면 그때 이거 나중에 치우지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치우고 행주질하고 하면 그 금방 본래의 양심 본래 맑은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이거를 방치하고 귀찮아 다음에 발로 칙 하거나 나중에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게 물이 들어서 얼룩이 져서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어떤 다른 약품이나 뭘 쓰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커지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도록 그때 어떤 순간에도 빨리 알아차려서 지혜롭게 따뜻하게 그러니까 맑게 그렇게 맑고 아름답고 착하고 옳게 올바르게 그런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냈으면 좋겠어요. 같이 약속해요. 저도 노력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혼술마녀 단주일기 47번째 이야기 첫 주제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과 긴 시간 같이 해서 저 기쁘고 항상 준비하면서 되게 설레고 긴장되고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트. 예, 이렇게 해야 되나? 예, 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